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시에서 공개한 코로나19 발생 동향 분석을 같이 해보려고 해요. 일단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코비드-19,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확진자 현황, 그 다음에 확진자 이동 경로, 그 다음에 확진자 추이, 에 대해서 이렇게 그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확진자 현황 구별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확진자 현황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거주지, 그 다음에 언제 확진됐고 어디에 거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여행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접촉력, 조치사항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여기 코로나19 사이트에 있는 거 또 분석을 해보고 좀 더 자세히 이 데이터를 판다스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판다스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크롤링 해와야지만 저희가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크롤링 할 때 다양한 라이브러리 사용해서 뭐 리퀘스트라든지 뷰티풀 숲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크롤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 해당 페이지의 소스 코드가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소스 코드, 여기 인스펙트 하시게 되면은 이 소스 코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스 코드가 여기 보시면은 HTML에 테이블로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그 테이블 태그를 이제 read underbar html로 읽어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read underbar csv 혹은 엑셀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을 읽어올 수 있는 것처럼 HTML 페이지도 읽어올 수가 있는데요. 일단 import pandas spd로 pandas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저희는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pandas만으로 이제 크롤링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크롤링할 사이트 URL은 하고 입력을 해줄 텐데요. 여기 서울시 코로나 사이트를 저희가 크롤링을 할 거예요. 그럼 이 사이트 주소 그대로 복사해서 URL 이렇게 문자열 변수에다가 담아주도록 할게요. URL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넣어주게 되면은 저희가 이 코로나 사이트 URL을 이제 read underbar html로 읽어오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pd.read underbar 하고 탭키 누르게 되면은 이제 판다스에서 불러올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클립보드에 있는 걸 읽어올 수도 있고요. CSV, 엑셀, 뭐 이렇게 HTML, JSON, 뭐 피클이라든지 SAS, SPSS, SQL 정말 다양한 데이터들을 읽어올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HTML이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음표 하시게 되면은 도움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IO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문서 간략하게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여기 뭐 인코딩 지정할 수 있는 옵션, read underbar CSV 했을 때랑 거의 비슷한 옵션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설명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 그 펑션은 테이블이라는 태그를 찾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테이블 태그로 되어 있으면은 이제 이 그 read underbar html을 통해서 읽어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따로 크롤링 하지 않고 판다스만으로도 크롤링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여기 단 조건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뭐 로그인을 하지 않거나 그래서 그냥 우리가 URL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HTML 태그 안에 테이블 태그가 있어야지만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로그인이 없이 그냥 이렇게 테이블 태그를 볼 수 있는 사이트다 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read underbar HTML을 통해서 읽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URL하고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모래시계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read underbar html로 이 서울시 코로나 사이트에 접근을 해서 지금 데이터를 크롤링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가 뭐 리퀘스트라든지 뷰티풀 숲 이런 걸 안 써주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모든 테이블 태그를 다 가지고 와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리스트 형태로 담아 주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테이블을 테이블이라는 변수에 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 요
그 리드 언더바 HTML로 몇 개의 테이블 가지고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다시 제가 호출을 했어요. 처음부터 이제 테이블 태그 변수에다가 넣어주시면은 저처럼 다시 실행하시지 않고 그냥 바로 리드 언더바 HTML로 읽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드 언더바 HTML은 이렇게 그 테이블 태그를 읽어와요. HTML 내부에 있는 테이블 태그를 읽어오는데요. 그럼 테이블이 6개가 있대요. 그러면은 파이썬은 0번부터 시작을 하죠. 인덱스가. 그래서 0에서 5번까지 인덱스로 접근을 해올 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0번 데이터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0번 데이터 가지고 왔더니 여기 사이트에 있는 이 위에 있는 소개, 해외 접촉 관련, 그 다음에 관악구 왕성교회 관련, 역삼동 모임, 도봉구 요양시설 관련, 뭐 이렇게 해서 이 관련된 여기 보시면은 접촉력에 대해서 요약을 해놓은 테이블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0번째 테이블에는 요약을 해서 그 지금 만들어 놓은 테이블 읽어왔는데요. 그러면은 다음 테이블 읽어오도록 할 텐데 지금 오른쪽으로 좀 길게 표시가 되죠. 그러면 X축, Y축, 보통 이렇게 행과 열 이제 바꿔서 표시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트랜스포즈 하게 되면은 이렇게 행과 열 바꿔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포즈라고 쓸 수도 있지만 대문자 T 이렇게 해주셔도 행과 열을 바꿔주게 돼요. 그럼 이제 소개 지금 오늘 날짜는 지금 7월 1일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어제 것까지 확진일이 오늘 확진된 거 말고 어제 확진된 것까지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점은 7월 1일이에요. 그래서 그날 전날 거 데이터를 여기 서울시 코로나 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제 날짜로 서울시에서 이제 발생한 코로나 발생 건수는 1321건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테이블 태그 저희가 테이블이라는 변수에다가 담아줬는데요. 0번째 거 가지고 왔는데 그럼 1번째 거 보도록 할게요. 1번 테이블 보면은 이제 두 번째 테이블이죠. 여기 안내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번 보면은 이것도 안내문 같네요.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안내문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가져오고자 하는 여기 확진 정보, 여기 서울 확진자 현황에 대한 이 확진자 정보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번 환자 확진일 거주지, 이렇게 연번 환자 확진일 거주지, 여행력, 접촉력, 조치사항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온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5번 보면은 격리시설까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사이트 여기 여기 지금 보여지는 페이지는 아닌데 여기 HTML 태그 안에 있는 또 다른 테이블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지금 4번에 있는 내용하고 보시게 되면은 요 4번에 있는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이트에서 본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요 4번 그 네 번째 4번 인덱스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거를 df라는 변수에 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df.shape 하게 되면은 1321 개 행과 7개의 컬럼이 있는데 1321개의 요 행은 여기 위에서 보시면 소개 1321 그래서 서울에서 지금까지 어제까지 나온 확진자가 1321명이에요. 6월 30일 기준으로 1321건의 확진자 현황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df.head로 미리 복귀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1321번이 보이고 이제 6월 30일 날 확진된 정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은 마지막 확진일 헤드로 봤을 때 가장 최근 데이터가 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확진일을 가지고 이제 파일을 저장을 해두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이 그 확진자 정보를
이제 CSV 파일로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파일명에다가 여기에 있는 날짜를 넣어서 이제 언제 크롤링 한 건지를 넣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뱀 첫 번째 여기 0번 인덱스에 있는 확진일만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df.loc 하게 되면은 인덱스 번호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0번 인덱스 하면은 0번 환자 확진일 거주지 여행력 접촉력 조치사항 이렇게 가지고 왔죠. 그럼 여기에서 확진일만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러면은 확진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6월 30일 날 확진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확진 일자를 last day라는 변수에다가 한번 담아 보도록 할게요. last underbar day라는 변수에다가 담아주고요. last underbar day 이렇게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6,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그대로 파일명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제 요 컴마가 여러 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확장자하고 약간 헷갈릴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요 6월 30일 점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언더바로 변경을 해주고 싶어요. 그럼 리플레이스 사용해서 변경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리플레이스에서 요 점은 언더바로 변경을 해달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6 언더바 30 변경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거 다시 last day에다가 담도록 할게요. 그래서 last day 출력해보면 6 언더바 30 언더바가 되게 돼요. 그러면은 이걸 바탕으로 이제 파일 네임 만들어주도록 할 텐데요. 파일 네임은 여기 는 하고요. 서울 코비드 해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포맷 string이라는 파이썬에 있는 포맷 스트링을 사용할 텐데요. 이 포맷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일 네임 일단 할당하게 되면은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 실행했을 때 밑에 아무것도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파일 네임 해야지만 이 밑에 이 변수에 담긴 값이 출력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주피터 노트북은 가장 마지막 줄에 있는 거를 출력을 해서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중괄호 해주시고 이 위에 있는 이 last day 여기에다가 넣어주시게 되면은 저 last day를 변수로 받아서 출력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쓸 거면 그냥 last day를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다가 문자를 같이 써주려고 해요. 서울 코비드 하고 19 언더바 이렇게 써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파일 확장자도 써줘야 되죠. .csv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파일명이 서울 코비드 19의 언더바 6 언더바 30 그래서 6월 30일자 그 CSV 파일이다 라고 이제 이름을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시 코로나 19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이 파일명 서울 코비드 19 언더바 6 언더바 30 마지막 확진 일자 기준으로 저장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df라는 변수에다가 크롤링 해온 데이터를 전부 담아줬죠. 그럼 이 데이터를 .to 언더바 csv로 저장해 주도록 할 텐데요. 파일 네임은 위에서 파일 네임이라고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csv를 저장하고 제대로 저장되었는지 읽어와 보도록 할게요. read 언더바 csv로 파일 언더바 네임 이렇게 읽어와 보게 되면은 여기 unnamed 0이라는 컬럼이 생겼어요. 이 unnamed 0은 뭘까요? 우리가 df라는 이름으로 df.head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df 변수에다가 이 크롤링한 데이터를 다 담아줬는데요. 여기 0번부터 시작하는 인덱스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덱스 번호가 저장이 됐다. 그래서 그 unnamed 0이라는 컬럼으로 저장이 됐어요. 그 인덱스는 빼고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 옵션 보시게 되면은 to CSV 여러 개 옵션이 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컴마로 구분되게 저장을 해달라 했어요. 그 다음에 인덱스 to로 인덱스 저장하는 게 기본 옵션이에요. 그래서 컴마하고 인덱스는 false 해서 인덱스는 저장하지 말아줘 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제대로 저장되는지 이 파일 네임으로 불러서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제대로 저장이 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주피터 노트북 메뉴 화면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 서울 코비드 19 언더바 6 그 다음에 언더바 30 CSV 파일이 몇 초 전에 생성이 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CSV 파일 클릭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CSV 파일로 열리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기본적으로 UTF-8로 CSV 파일이 저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엑셀로 열어보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엑셀에 맞는 인코딩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엑셀에서 열어보실 때는 인코딩 CP949 이렇게 저장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다시 읽어오려고 하면은 유니코드 디코드 에러가 나요. 왜냐하면은 CP949는 이제 여기 기본적으로 읽어올 때 UTF-8로 읽어오기 때문이에요. read underbar CSV 할 때. 그래서 여기 인코딩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CP949로 저장했다. 그러면은 읽어올 때도 인코딩을 CP949로 지정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읽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CSV 파일로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읽어보게 되면은 한글이 깨져 보여요. 여기서는 읽어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렇게 미리 보기 하는 거는 이제 UTF-8일 때만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엑셀로 저장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CP949로 저장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냥 UTF-8로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기본 인코딩 설정. 그 다음에 다시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UTF-8로 잘 열리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엑셀에서 이 파일 열어볼 거다 하시는 분들은 CP949 혹은 MS949로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UTF-8이더라도 이제 엑셀에 있는 옵션을 통해서 엑셀에서 UTF-8 인코딩 CSV 파일도 열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CSV 파일로 저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매번 이렇게 크롤링 해오는 게 아니라 이 크롤링 해온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거라서 이 서울시에서 공개한 코로나19 발생 동향 분석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도 크롤링 해볼 수 있지만 판다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read underbar HTML 이런 굉장히 훌륭한 기능을 통해서 간단하게 크롤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렇게 크롤링한 데이터 직접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